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분한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죠. 무슨 소식이죠? 별로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이제 영장이 기각됐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단식 단식 투쟁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이 대표님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들었었는데 다행히 다이조부하지 않군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한쪽 목발을 집으면서 이제 녹색병원으로 케인이죠, 케인. 구치소에서 나왔죠. 구치소에서 케인이죠, 케인. 한쪽 목발을 딛고 구치소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속은 안 됐고, 그래서 녹색병원인가요? 어디로 갔다고 합니다. 바로 녹색병원이 어디예요? 바로 건강진단 받으러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주 I come here with my cane. 아주 기분 좋은 날이자 또 분한보에 녹음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날. 축포를 네. 터트리는 기념으로 분한보 또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어우르는 이 엄청난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분한보가 축배 사이다. 분한보가 그 속칭 북한보로 불리거든요. 이 말 너무 막 나가네. 너무 막 나가네. 아, 구독자 안 된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됐네. 됐네. 북한 한번 보자고. 아, 조금 이렇게 조금 익스트림하게 나가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파주에 가서 북한을 보고 왔습니다. 임진강 너머에 북한을 보고 오셨군요. 임진각 저기 바이른미네 스카우트들 데리고선 임진각 갔다 왔어요. 또 독일 사람들이 좋아요. 이 분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뭐 스카우트라고 하면은 최소 40세에서 이제 50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영포티. 네. 그때는 이제 동서가 나뉘어져 있을 때의 아픔을 이제 알죠. 베를린 장벽을. 그쵸, 스윗 영포티죠. 그때 뭐 꼬꼬마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들도. 그쵸. 그쵸. 사실 예전 같았으면 라이프치히 같은 이제 동독에서는 이제 거의 그냥 전차로 그냥 무주공산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독을.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파주에 갔다 오면서 좀 이제 그 이름 있으신 그 고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한때 한국 축구를 호령했던 그런 이제 그 관리자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8년도에 독일을 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 내비가 이제 있었나요? 내비가 처음 그때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다 할 때인데 서독은 되게 그 정보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동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발전을 하니까 막 뭐 없었던 게 새로 생겨 있고 이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그 새로 고침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더라고요. 서독에 그런 비해서 정보가 있었습니다. 동독은 거의 국가 생산량이 뭐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근데 망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지금도 영향이 연봉 차이가 있습니다. 심해요. 아직까지도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사실 뭐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 뭐 이런 데는 뭐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독에 있었던 이제 그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다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조명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평균 연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도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세대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는 북한과 남한의 이 경제적인 갭, 문화적인 차이를 메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 좀 벌어먹다가 방송하면서 연변 사투리 좀 쓰다가 다시 탈북하는 경우, 아니 저기 월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네,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이 갱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5라운드 리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뭐 네. 꿀잼 미친 경기들이 많이 나왔던 라운드였죠. 저는 이번 경기를 제가 이제 에피소드 제목을 할 때 단두대 매치라고 제가 이제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번 5라운드를 결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시즌 전반적인 왁구는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놈들은 하위권으로 좀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될 놈들은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플릿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갈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끝났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거의 끝났고 아 그러면은 뭐 분데스리가 너무 노잼 아닙니까? 이대로 아니죠. 그냥 쭉 가면은 너무 아니죠. 재미없죠. 네. 아니죠. 큰 그림에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아. 어떤 팀이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가고 어떤 팀이 네. 유로파리그에 가고 어떤 팀이 강등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것인지 이 정도의 윤곽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디테일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우승을 할지, 그렇죠. 누가 그렇죠. 직접적인 강등을 당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모른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가 이렇게 꾸준히 지금 매 라운드 프리뷰와 북한 뭐요? 북한도? 프리뷰와 북한 일보 이런 거 리뷰 아니에요? 프리뷰와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제가 매 라운드마다 어느 정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인 게 이 사실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한 주에 경기를 몇 번 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전문가들은 모르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 경기 한 번 뛰면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뭐 헬스 한 번 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 근육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이제 유럽 대회, 이제 유에파 대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원정도 상당히 멉니다. 막 이제 뭐 프랑스도 가야 되고 뭐 영국도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 여행하면서 쌓인 피로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뛰면서 쌓인 피로들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주에 2경기 3경기 이렇게 뛰는 거는 엄청나게 체력을 이제 혹사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팀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스쿼드를. 그러면서 네. 과연 이게 진탱 상위권이냐 아니면은 중박 정도밖에 못 치냐 이런 것들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포츠 영양학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본 자료인데 그 우리가 체내 에너지를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간에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글리코겐이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게 원 상태로 회복되는데 최소 3일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3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랑 이제 그 리그 경기를 그러니까 도메스틱 리그 경기를 병행하는 선수들 입장으로는 그거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춰 놓은 거긴 한데 사실상 쉽지 않죠. 왜냐면은 그게 완전 이상적인 그런 임상 그런 환경에서 이제 봤을 때 최소 3일이 걸리는 거고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독이 있고 비행기 타고 팬 사인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하지 않습니까? 뭐 와이프한테 또 잔소리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쉴 수 있는 날이 2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쉽지 않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경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첫 경기가 슈투트가르트 담슈타트로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네. 저는 사실 요 경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라시가 이제 골을 이제 멀티골을 폭발을 시켰으니까 단독 네. 이제 뭐 득점 선두로 올라가고 해리케인이 뭐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으면서 지금 압도적인 득점 선두 아닙니까 기라시가?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저는 이제 엔조 미오 선수가 골을 넣었다 선발로 나와서 그쵸. 이게 그쵸. 조금 이제 불안 요소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우영 선수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동을 하러 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한다고요? 뭐 선수니까 노동을 해야지 선수의 직업이 경기를 뛰는 거니까 노동이라고 할 수 근로다 있죠. 근로. 네, 근로소득이죠. 네. 노동을 하러 가 있는 자리에 안 그래도 저희가 정우영 선수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하다. 왜냐하면 엔조미오가 그 전부터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나와가지고 선발로 투입된 지 20여 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단 말이죠. 슈투트가르트의 첫 번째 골을 터뜨렸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기라시가 등지고 딱딱 한 다음에 바로 내줬는데 그 미옷이 바로 동적골을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위험하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뭐 저희가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미시적인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정우영 선수 개인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메달이라는 그 군면제라는 기회비용과 엔조 미온한테 주전을 뭐 한 시즌 놓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겨뤄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군면제가 좀 더 기회비용이 크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뭐 봐야죠.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봐야 되지만 네. 금면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보니까 뉴스에서 그 대진표가 또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그 대진표를 좀 바꿨다고. 네, 근데 뭐 지금 순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뭐 토너먼트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봐야죠. 네. 이제부터 진짜 별들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 아시안 스타. 네, 아시아의 별을 가리는 이제 진정한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기대되네요. 아, 그리고 그 이제 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경기로 이제 미넨과 보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혜지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아사다 마오인가요? 누구죠? 아사노죠? 타쿠미 아사노. 아사노죠? 네. 타쿠마 아사노 선수가 큰 일을 벌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김민재 선수의 통곡의 벽에 가로막혀서 그냥 뒤졌다. 7대 0으로 뒤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으로는 저희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보쿰이 이제 트라우마를 뮌헨한테 심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네. 아니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면헨이 앞서지만 또 은근히 지금 면헨이 선수층이 얇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투철이죠. 역시 뭐라고 해야 될까? 네. 투철해요. 투철하고 이번에 이제 깜짝 기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데리히트가 정말 오랜만에 주전으로 나왔고 우파 네. 대신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추파를 던지는 우리 추퍼모팅 형님이 오랜만에 또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선제골 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과시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최고의 가성비 선수예요. 추퍼모팅은 뭐 가성비라면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와중에 또 그 공격 효율 팀 내 최고 마티스텔 또 네. 6번째 골 넣었죠, 팀에. 예, 또 교체에 들어와가지고 막판에 한 골을 또 넣어주고 아디다스의 신성 아니겠습니까? 마티스텔 딱 네. 신발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아디다스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디다스를 안 신는데 분데스리가에서는 많이 신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독일 선수들 아디다스와 이제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도 유럽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신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 베이스죠. 유럽 베이스 정통의 유럽.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상관없이 미국이랑 맞다이를 떴을 때는 이제 유럽끼리 이제 뭉쳐야 된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친미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나이키를 많이 선호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대륙과 맞다이를 떠야 된다 그러면은 또 친일 하지 않습니까? 친일을 한다고요? 아니 뭐 일본과는 또 뭐 가깝고도 먼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또 정서적으로 또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네. 보면서 뭐 7대 0으로 끝난 것도 끝난 건데, 약간 투켈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왜냐하면 거죠? 네. 이번 경기에 토마스 밀러가 안 나왔는데 네. 주전 선발로 이제 출전을 안 했죠. 나중에 교체 투입이 됐죠. 근데 확실히 해리 케인은 토마스 밀러랑 뛸 때보다 다른 선수들이랑 뛸 때 이제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반도프스키랑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와의 이 케미가. 근데 이게 뭐 아직 시즌 초반이고 아직 발을 많이 안 맞춰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토마스 밀러가 없을 때 케인의 움직임이 훨씬 더 살아난다. 그래서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케인이 좀 레반도프스키와 토마스 뮬러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알폰소 데이비스랑 아니면 마즈라위 선수한테 이번에 어시스트를 이제 받아서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되려 자기가 이제 사네한테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그렇죠. 장면들을 보면서 이 선수는 팔색조죠, 팔색조. 그러니까 가제트죠. 형사 가제트.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연계도 잘 다재다능한 되고 거죠. 자기가 직접 이제 마무리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원툴, 그러니까 완벽한 원툴을 선보였다고 하면은 분업보다는 본인이 좀 더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춘 그런 이제 멀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인은 확실히 독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 또 빨리 녹아들었고 또 제 썸네일에 보면은 뭐 이제 팀 동료 선수들이랑 이제 옥토페스트겠죠? 이제 뮌헨 구단에서 약간 또 저 큰 잔에다가 맥주를 따라 놓고서는 이제 쭉쭉 들이키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시즌 중에 저게 이제 마스죠, 마스. 그쵸. 마스라고 하는데 저 이제 1리터짜리 1리터짜리죠. 잔입니다. 네. 네.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아마 뭐 생긴 것도 사실 해리케인 보면은 그 좀 게르만, 그러니까 조상 중에 게르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전형적인 영국인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저는 약간 분명히 조상 중에 게르만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덩치 같은 것도 보면은 약간 예. 근데 약간 세상이 참 좋아진 게 이 영국 사람이 이 독일에 와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뭐 이런 찬사를 받는다. 사실 이게 50년 전만 해도 이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세상이 참 좋아졌다. 네, 많이 그렇게 바뀌었죠? 봅니다. 네, 많이 네. 바뀌었죠. 그리고 요 윈스턴 경기에서 처칠이 보면은 이거 완전 이거 극대노할 일입니다. 제가 요 경기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고레츠카랑 이제 김민인 선수와의 연문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딱 그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이제 그 고레츠카가 주전에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어? 이게 진짠가? 약간 이런 아 생각이 이거 바이에른 뮌헨 프런트에서 의식을 했다. 저희가 의식을 이런 많이 한 거죠. 낌새를 이거 알아차린 거를. 봤죠. 예. 분한보를 듣고 네. 어느 정도 어, 의식을 한 이제 그런 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저거네. 우리가 그거 뭐 디스패치 같은 거네요. 그거 완전 그쵸? 의식한다. 그렇죠. 네. 많이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돌문과 네.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외마무다리에서 만났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프리뷰할 때 도르트문트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이제 도르시문트. 볼프스부르크라고 하죠. 도르시문트요. 도르트문트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이제 상대가 상태요? 볼프스부르크. 김상태 씨가 볼프스부르크라고 했는데 와 이거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 홈 경기에서 돌문 홈 경기에서 이제 10경기에서 무패 8승 2무를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이제 1승을 거두면서 이 기록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었던 그 핵심 키플레이어는 바로 제 썸네일에 있는 개간지 레우스다. 제우스죠. 신이다. 저는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마르코 레우스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누구죠? 지금 세비야로 돌아간 그 라리가에 갑자기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죠. 예, 라모스 선수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뭐 약간 낭만 축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친정팀을 배반한 선수죠. 그거는 프랜차이즈는 아니죠. 프랜차이즈 진정한 프랜차이즈가 되려면은 제우스 정도는 해줘야지 진정한 프랜차이즈죠. 왜냐하면은 모든 제우스요? 제우스요? 마르코 예우스죠. 마르코 예우스. 아니, 제트 아니에요? 제우스는 제트 아니에요? 제이 아니고? 제이 아닌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르코 체우스가 되는 거죠. 마르코 체우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산전수전은 다 겪어야, 그러니까 리그 우승도 해보고 또 챔스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흥망성쇠를 이제 한번 이렇게 겪어본 선수만이 진정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사실 뭐 무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빈트를 보면서 조금 약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발이 생각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브레멘의 은진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스트의 날카로운 발끝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특색이 조금 덜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자기가 바로바로 상황 판단에 의한 패스라든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들어가는 슈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긴 하지만 네. 발이 조금 느렸다. 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결승골 이제 브란트의 어시스트에 이어서 레우스가 방향만 살짝 바꿔놔가지고 센스 있게 득점하는 걸 보면서 게임 체인저는 레우스가 맞다. 네, 저는 맞아. 이 경기 보면서 약간 이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창 분데스리가를 볼 때는 좀 이 로이스가 간지만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축구 스타일이었다면은 이제는 약간 도사가 된 느낌의 이런 좀 효율적으로 하는 축구로 이제 조금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노련함이 좀 많이 생겼고 여유라고 네.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볼을 많이 끌지 않고도
예전에는 약간 뽀로구 기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병이 살짝 걸렸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볼을 많이 몰고 불필요한 드리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자리 딱 지키면서 자기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로이스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레반도프스키와의 그 전설의 짤이 있지 않습니까? 브로맨스의 짤이죠. 브로맨스의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하며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에서도 느껴지는 게 그 울트라 블론드 컬러 아닙니까 저게? 그 거의 그냥 바싹 그 머리를 탈색을 시켜가지고 거의 뭐 은빛 머리인데 근데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저 머리를 좀 길어가지고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개간지가 나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바싹 깎았다. 그래서 절도를 유지를 하면서 간지는 살짝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외모에서도 이제 풍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초중반에 이제 그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가가지고 이거 개간로 컷 해달라고 많이 주문했었죠. 실제로 이거 폰에다가 사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딱 자르고 네. 보면 그냥 뚜벅초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양인의 그 모질과 그 두상은 개간지를 그 표현하기에는 사실 살짝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우니온 대 이제 호펜하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니온이 진짜 불의의 일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한 방 먹었습니다. 호펜하임한테. 저는 베를린이 다 괜찮은데 그 악재가 이렇게 꼭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재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뭐 폴란트의 그 퇴장. 백태클에 이은 퇴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선발로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 보누찌가 바로 PK를 허용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제골을 먹히면서 이제 경기가 말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반대로 이제 호펜하임은 너무나도 좋은 호세라서 그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가 이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이 골을 넣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시즌 4득점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 독일 국가대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리그에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로 이제 지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호펜하임이 저희가 지지난 에피소드인가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초반의 기세가 이제 상당히 좋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첫 세 경기 만에 이제 상위권 네 경기 만에 막 상위권에 이제 올라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선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또 나쁘지 않거든요 스쿼드가. 그래서 호펜하임이 진짜 이번 시즌에 일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살짝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호펜하임은 유로파는 무조건 나갈 것 같고 이거 잘하면은 진짜 4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막스바이어 있죠, 크라마리치 있죠, 베고스트 네. 있죠, 그리고 네. 카드라백. 네. 되게 이게 사실 이 딱 1, 2, 3선에 이렇게 단단한 선수들이 딱 받쳐주고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호펜하임이다. 예전에 그 호펜하임이 잘 나갈 때 항상 유로파 리그에 위치하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 피르미뉴. 지금 리버풀에 가서 한창 활약을 했던 피르미뉴가 호펜하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호펜하임이 확실히 선수들을 잘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다. 호펜하임에는 킴이 있었죠. 킴. 진수킴이요? 진수 킴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네? 지난 시즌 K리그 최고 연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국내 선수 중에? 킴 진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예전에 호펜하임이 알던 그런 선수인 거죠. 예전에 김진수 선수가 이제 호펜하임에서 뛸 때 호펜하임이 그때 막 연패를 하고 되게 안 좋았었던 이제 막 강등권에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확히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지 경기 끝나고 이제 믹스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선수는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 중에 이제 해외 나와 있고 돈 어느 정도 벌고 이러면은 사실 자기의 어떤 뭐 팀의 승패 뭐 혹은 자기의 막 기량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막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유럽을 간 거 자체로 뭔가 나는 성공했다라는 그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개발에 이제 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독일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도 몇몇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 못하지만 몇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그런 명밖에 선수들이 없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김진수 선수는 진짜 이제
자기 경기를 이렇게 쭉 복귀하는 그런 능력도 탁월하고 딱 그러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눈물을 싹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진짜 뭔가 끝까지 뭔가 해볼 만한 선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아까 이제 그랬는데 네. 빗솔 감독 체제에서 잘 하다가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에 오면서 그래서 중용을 못 바로 받았죠. 이제 네. 유턴했죠. 네. 네. 기스돌 감독은 참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누치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보누치가 이번에 이제 선발로 나와가지고 센터백 딱 3백의 중앙에 서가지고 이제 진두지를 하다가 바로 PK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누치가 예전에 내가 알던 보누치가 아닌 건 거죠. 그래서 보니까 네. 이런 그 이태리 언론이랑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좀 의미심장한 인터뷰인데 약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일명 겨자 먹기로. 예. 나한테는 유벤투스가 나의 팀이고 영원한 나의 팀이고 내가 유벤투스를 이렇게 떠나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유벤투스에서 은퇴할 줄 알았다. 하면서 지금 내가 유벤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뭐 꼭 내가 뭐 이렇게 분데스리가로 흘러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법정 소송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벤투스랑. 그래서 네. 구단과 이제 뭔가 좀 트러블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은 자꾸 유베맨이라고 하는 거를 봐서는 이제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제 유벤투스를 떠나기 싫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일단 이 수비 라인이 그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요새 분데스리가가 이게 수비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수비수들도 공격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네. 뭐 세리에보다는 그게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커버해야 되는 이 디펜시브 존이 훨씬 넓다. 김민재 선수가 처음에 가졌던 그 딜레마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네요. 디펜시브 존이 확실히 넓고 자기가 운동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코치진한테 나에게 조용한 3, 4주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네. 3, 4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이제 지금 시점 정도가 됐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조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자국 언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러죠 편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네. 이 선수의 멘탈이 과연 뭐 진짜 여기서 운ion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왔을까? 약간 이런 거에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손버릇이 안 좋아요. 근데 바로 그냥 손으로 그 크라마리치를 뒤로 끌어당기면서 PK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버릇 8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로는 이제 면엔 대 라입지히인데요. 네, 돌아온 탕자죠. 탕하죠. 돌아온 탕자 티모 베르너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글라드바흐를 죽여버렸는데요. 이 뭐 티모 베르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티튜드에 좀 지금 문제가 있다. 워크 에틱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뭐였죠? 그 트레이닝 도중에 놀러 다닌다. 네. 놀러 다니는 것도 있고 트레이닝 도중에 뭐를 장난치고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본인이 얼마만큼 이 사태가 심각한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 약간 이런 팀 내에서 약간 불화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요번에 오랜만에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골을 성공시키면서 나 베르너야, 나 안 죽었어.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네. 득점 이후에 네. 그 약간 이 경추 및 요추에 심각한 부상을 이제 입을 뻔했어요. 그 골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티모 베르너가 네. 되게 조용하게 이제 캄다운. 네. 나에게 조용한 골 세레머니 시간을 달라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뒤에서 네. 이 벤야민 헤닉 선수가 와가지고 흥분을 그쵸. 이제 이기지 못하고 등을 확 밀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가 뒤로 이렇게 확 꺾이는 약간 자동차 사고 날 때 그런 확 뒤에서 이제 추돌 사고가 날 때 나오는 그 이렇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온 거죠. 프랑크 슈미트 감독이 될 뻔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심각한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사실 0대 1로 굉장히 그 신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라입지히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올모가 없는 라입지히가 공격력이 매우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 조여지 씨가 제안했던 그 오펜다와 세시코 라인이 사실 선발로 가동이 됐었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구관이 명관이다.
폴센과 이제 베르너가 투톱으로 나오면서 바로 한 건 해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올무 없는 라이프치히는 안고 없는 찐빵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였던 게 그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요 정도 스쿼드를 돌려가지고 승리를 따올 수 있다면 왜냐면 라이프치히도 이번 시즌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세시코도 써야 되고 폴센도 써야 되고 오펜다도 써야 되고 티모 베르너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깔바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슬슬 이제 진짜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로테를 돌렸다. 로테를 그게 돌리고 성공적으로 아니 작용했다. 어차피 승점 상점 딱 했고 티모 베르너 재기 성공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시스코랑 오펜다 투톱도 이제 돌려봤거든요. 로맨시스가. 네. 그래서 이제는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겠죠. 왜냐면 시스코가 지금 계속 그 유럽 대항전에서도 계속 골을 넣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사실은 계속 뭔가 벤치에 담아두기에는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쉽죠. 이런 경기 때 네. 테스트를 해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좋은 조합들을 찾겠죠. 로제 감독이. 그렇게 보여지고 차비 시몬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 티모 베르너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리그 네. 어시스트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골을 넣는 거 플러스 어시스트까지 이렇게 잘 해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프치히의 이번 시즌의 에이스죠. 명실공히. 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그 카메라에 흥미로운 인물이 잡혔었는데 그게 이제 라이프치히의 그 매니징 디렉터죠. 매니징 디렉터 막스 에벌 이분이 사실 그 멘션글라드바흐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 매니징 디렉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옆에 이제 루벤 슈레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벤 슈레더라는 사람이 스포팅 디렉터로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브레멘, 마인츠, 샬케를 걸쳐서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에 맥주를 따시네요. 어디 갔는지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스포팅 디렉터를 역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 그 인상을 보면서 굉장히 쌓여졌습니다. 느낌이. 네. 이 사람이 그 요 이마가 굉장히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뿔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지금 그 온 종적을 보면은 브레멘, 마인츠, 샬케 다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브레멘 한번 강등당했었고 샬케 강등당해서 지금 뒤진 상태고 마인츠 지금 마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스포팅 디렉터로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독일의 그 전형적인 그 인맥 축구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있지 않나. 이 세 팀을 나락으로 보냈던 인물이 라이프치히에 와 있다는 거는 조만간 라이프치히도 뒤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위험 봅니다. 요소를 항상 안고 있는 거죠. 마치 KFA가 이제 정 회장이 이제 클린스만을 데려온 것처럼 위르겐 클린스만이 여러 조져놓지 않았습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네. 많은 말은 못하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로 이제 싹 넘어가 보면은 아우크스부르크랑 마인츠 이제 분한보가 공인한 약대약 토트토 매치였죠. 이게 약대약 그 나락 매치죠, 나락 매치. 네, 나락 매치였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골은 무조건 난다. 골은 무조건 난다 했는데 이제 전반에만 또 골을 몰아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약대약 매치를 전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두 팀 다 이제 특별하게 공격수가 없는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지금 베리샤가 없다 보니까 데미로비치나 이제 뭐 벨호나 바르가스나 뭐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스텝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데미로비치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두 골 박아 넣었죠. 두 골 박아 넣었고 마인츠 근데 같은 네. 경기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아우크스부르크 골이 다 우당탕탕. 그 이제 전형적인 약팀들의 경기죠. 전형적인 우당탕탕 그 운에 맡기는 골이죠. 그러니까 운에 맡겼다.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게 그렇게 들어가지를 됐습니다. 않고 막 그 네.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막 우당 탕탕 하다가 들어가는 그런 골이어가지고 뭔가 깔끔한 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마인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르크가 개막전에서 그 트라우마를 딛고 이제 PK를 두 번 실축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 개막전 트라우마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네 경기를 내리 결장을 했거든요. 부상 아닌 부상이라고 이제 마음에 병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딛고 네 경기 만에 나와가지고
선제골 이제 넣었죠. 네, 경기 초반에 그래도 꽤 깔끔하게 이제 헤더를 성공을 시키면서 아주르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날개를 피는. 그러니까 마인츠는 사실 아주르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좋은 어떻게 보면 복귀 신호탄을 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 크라우스를 이제 중미로 선발 내세우면서 이제 좀 돌려야 된다 했는데 탐 크라우스가 나와서 또 좋은 또 활약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인츠가 이제 조금씩 활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좀 운 없게 지긴 했지만 약간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네. 이 TVN 해설진들 제가 오늘도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경기에서 격을 때리는. 그 이제 아주르크가 한 골 넣고 나서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추격골이 나오기 전에 한 골이 한 번 네. 더 들어갔었어요. 네. 한 골이 이제 아주르크가 이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툭 차가지고 이제 골라인에 걸리게 이제 딱 보내고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제 딱 이제 받아쳐가지고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옵사이드로 VAR 판정 이후에 이제 옵사이드가 나왔는데 그 이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심판이 수신호로 이제 옵사이드를 딱 선언을 했는데 TVN 해설진들이 보고 골을 인정하는군요. 저는 이게 아니 사실 이게 뭐 경기를 한두 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골이 들어갔다라고 한 그걸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거죠. 옵사이드라고 딱 선언을 하는데 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이거는 골이 올시다. 골이다. 골이 올시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이제 다음 경기로. 아니 근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아주르케가 선제골 넣었는데도 보스벤송 감독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도 보스벤송 감독이 거의 벤치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그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조혜지 씨가 어쨌든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마인츠가 조금 뭐 부활의 그런 불씨를 살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보스벤손이 지금 좀 경질 위기에 놓여 있다. 조만간에 나락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실까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인츠가 최하위 지금 17인가요? 16인가요? 네. 꼴찌예요, 꼴찌. 네. 네. 완전 꼴찌인가요? 네네. 승점 1점에 지금 득실차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음 슈타트가 위에 있구나. 네. 네. 네, 아무튼 뭐 팀적으로 봐서는 최악이죠. 지금 이재중 선수도 지금 많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경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은 브레멘 대 쾰른이죠. 이 경기 파블렌카의 선방이 빛을 발했다. 그리고 파블렌카의 선방이 결국 바움가르트를 죽였다. 그렇게 봅니다. 쾰른이 지금 진짜 바움가르트 감독이야말로 지금 뭐 뉴진스고 나발이고 지금 경질 완전 1순위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곧 잘려도 뭐 진짜 뭐 바로 잘려도 진짜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제 보스벤손이 좀 더 위험하고 바움가르트는 조금 더 한 3경기 정도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바움가르트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젤케랑 굉장히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연문설인가요? 네, 연문설이 나이 날 차이가 정도로. 많이 나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랑의 나이가 있습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진한 포옹을 나누면서 다음 라운드의 희망에 대해서 서로 속삭이는 걸 보면서 아직은 그 선수와의 관계가 괜찮다. 왜냐하면 젤케 같은 선수가 그 감독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 위험해지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의 그 팔에 있는 문신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좀 양아치 끼가 조금 있는 선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수 성향까지 그냥 궁예를 해버리네요. 네, 바움가르트 감독이 그 정도로 진한 포옹을 할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팀 내에서의 그 입지가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쾰른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다비잘케가 오랜만에 또 득점포를 가동을 시키기는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전략이 딱히 있는 느낌이 아니라 쾰른이야말로 진짜 무슨 뭐 열정으로 하는 거죠. 우당탕탕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열정 축구 그러니까 그냥 강진 축구죠, 강진 축구. 그냥 이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약간 강진 좋아서 하는 축구? 강진 축구죠, 강진 축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할 만한 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그런 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이 다음 라운드 프리뷰하면서 지금 쾰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긴 하긴 할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구단의 상황 치고도 지금 너무 좀
바움가르트 감독 자체에 대한 전술에 대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은진마가 결승골을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그렇죠. 그 마흔진 시죠. 은진마 선수가 처음으로 교체를 해서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눈에 띈다라고 했었는데 이 선수가 결승골 뽑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은 발도 발이지만 판단이 굉장히 빠른 선수 같아요. 그래서 더욱 막기가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 이 선수는 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거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의 그런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경기가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이제 월드 클래스 종이 인형이죠. 나비 케이타가 이제 맞아요. 드디어 네.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살랑살랑하면서 또 한번 떼어줬거든요. 그래서 슈팅을 몇 번 때렸는데 자꾸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근데 그 아직- 영광에 그 사로잡혀서 네, 아직은 뭐 사실 네. 폼이 돌아오려면 이제 한참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월클 아니겠습니까? 그 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인정한 월클. 멋쩍은 근데 지금 웃음으로, 왜냐면은- 멋쩍은 웃음으로 자신의 그 슈팅을 무마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왜냐하면은 나비 케이타가 그래도 중원에서 어느 정도 중심 잡아주면 이 선수가 수비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브레멘도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마흔진도 있고 보면은 뭐 코브나츠키도 있고 비텐쿠르트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즌 중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브레멘 같은 생각에는 팀은. 중위권 정도는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령 축제에는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브레멘은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에는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다음 경기로 경기. 넘어가 보면은 재밌던 경기죠 그- 이거. 네. 그쵸 레바쿠젠 대 하이덴하임이죠. 그 뭐 기적적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1승 신고를 했었죠 하이덴하임이. 네.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사실 뭐 모두가 예상한 대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모두가 예상한 대로 네. 쉽게 이겼다 레버쿠젠이. 네, 요 쉽게 얘기를 이겼다. 이제 하고 싶었고 네. 서부의 추격자죠. 서부의 추격자. 빅토르 죽음의 보니엔 추격자. 클라우드 D는 묵음이 올시다. 분노의 추격자 장고. 장고 빅토르 보니엔 클라우드 추격자 3세 주니어죠. D는 묵음이 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미친 피지컬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약간 무슨 루카쿠 느낌이 좀 느낌이냐면 있죠. 루카쿠 느낌. 루카쿠 느낌도 있고 저는 약간 그 드록신이 생각이 좀 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네. 드록신이 좋았던 거는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그 이렇게 발재간이 또 이제 한번 딱 접어놓고 때리는 슈팅 이런 것들이 드록바가 엄청났거든요. 그 뭐 알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비수.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보니엔 클라우드도 보면은 발재간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좀 무겁다 보니까 막 재빠르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축구 센스가 좋아가지고 한 명 딱 벗기는 거, 제끼는 거 이런 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받는 형태도 딱 자기가 슈팅을 때리기 좋게 받아놓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안정환 선수가 그런 거 잘했었죠. 근데 이제 보니엔 클라우드 3세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사를 하는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라운드 위에 은간우가 아닌가. 나이지리안 나이트메어. 약간 나이트메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실제 나이지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네. 느낌이 싹 비슷하더라고요. 사실상 악몽이었죠. 악몽. 그러니까 16년 독재 정권의 악몽을 이긴 나이지리안 나이트메어였다. 그리고 그 예전에 네. 디디에 드록바 선수가 예전에 네. 그 전쟁을 멈추지 않았을까? 내전을? 네. 아이보리 코스트에 네. 전쟁을 멈춰달라. 이 한마디에 그냥 전쟁이 멎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그 정도의- 제우스 아닙니까? 요번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런 그 버릇이나 아니면 말투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근데 요번 경기에서 프림퐁이 보니까 네. 약간 보니 페이스를 이제 약간 따라한다. 카피하는 약간 카피캣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골 세레머니 할 때도 굳이 이제 본인은 안 뛰어도 되는데 이 총잡이 세레머니 하고 이제 한번 뛰어가지고 어퍼컷에 빵 갈겼는데 그거를 보고 프림퐁이 뒤에서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 클라우스가 그 등지는 플레이를 이제 많이 하니까 프림퐁이 그 작은 체구로 수비수를 등지는 플레이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따라한다 그걸. 그렇죠. 제안 카피캣의 맞는 느낌이 좀 행동을 있다. 한다. 뱁새가 근데 황새를 이제 따라간다. 그게 약간
쟤 왜 저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귀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귀여운 네. 느낌 좀 있었고 프림퐁이 사실 재간이 좋은데 네. 이번 경기에서도 오른쪽 이제 프림퐁을 이용하는 공격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네.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패스가 중앙으로 투입되는 그 이제 성공률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귀여움에 비해서 킥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킥의 정확도보다는 뭐 속도라든지 그런 걸로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미스터 갸우뚱이죠. 16년 독재 정권 태양절에 승리를 거뒀던 이제 프랑크 슈미트 감독이 경추의 기울기가 좀 심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이덴하임에 어쨌든 뭐 동점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대 0으로 밀리는 상태에서 하이덴하임이 베스테, 딘치가 이제 조합으로 동점골 뽑아내면서 야 이거 뭔가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베테랑이죠. 호프만 선수가 이제 그리말도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역전골을 넣고 보니 페이스의 이제 PK 아들리의 쐐기골로 이제 경기가 아주 쉽게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사실 뭐 멋쩍은 웃음으로 사실 조금 더 기대를 해봤는데 아 역시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프랑크 슈미트 감독이 웃으면서 알론소 감독과 포옹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쑥스러워했죠, 걸, 약간. 네, 마무리 짓는 걸 보면서 아 태양절도 결국엔 북한이었다. 아, 미국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레버쿠젠의 저기 요나스 호프만 선수의 골은 그리말도가 아니라 팔라시오스의 패스였죠. 아 팔라시오스였네. 아까 팔라시오스 네. 선수가 패스를 넣을 때 거의 뭐 장인처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를 거의 아 진짜 미쳤었죠. 아니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폼이 이 패스 하나만 넣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근데 폼이 다 빠그러지면서 뭐- 그냥 패스를 그냥 그 그렇죠. 모든 신경을 그 패스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으로 패스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패스였죠. 그거는 선수들이 그냥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요나스 호프만 선수 혼자만 딱 출발을 했던 약간 그런 저거였고 온몸이 찌그러지면서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들리가 마무리골을 넣었는데 네. 또 모로코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아들리가 네. 아민 아들리가 네. 제가 봤을 왕자인가요? 때는 네. 그러니까 왕자죠. 모로코 왕자. 모로코의 왕자죠. 모로코의 왕자. 람세스죠. 몇 번을 말하는. 네. 남셌습니다. 근데 이제 네. 골을 넣는 형태가 보면 약간 판타지스타의 느낌인 거죠. 이제 딱 골키퍼 키를 넘겨가지고 쭉 차는 약간 센스 있는 골을 이제 보여줬고,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이런 좋은 선수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그 팀 내 이제 스쿼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번 시즌 또 많은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반면에 하이덴하임은 또 베스테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미친 어시스트 또 하나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림같이 했고 그 딘치가 저런 방식의 골을 잘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페널티 에리어 바로 앞에서 받아가지고 한 번 툭 차놓고 약간 구석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차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번 경기들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해보면은 수비수들을 가운데로 조금 더 모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딘치가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들한테 조금씩 이제 활로를 또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사실 지금 현지에서 계속 강등 순위 1위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롱패스가 거의 리그 최상위권이고 네. 골 점유율은 또 리그 최하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유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롱패스 위주로만 이제 의존을 하는 경기를 한다. 약간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강등 최하위라고 생각 안 하고 하이덴하임은 잘하면은 강등 플레이오프도 안 가고 시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롱패스의 뭐 최상위권이다 뭐 하는데 마인츠도 사실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봤을 때 마인츠가 롱패스 지금 1위예요. 근데 뭐 이제 하이덴하임도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둘의 차이는 베스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스테는 패스가 킥이 워낙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사실 전술적으로 슈미트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패스를 많이 이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이게 경기가 안 풀려서 나오는 롱패스랑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파악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 분한보다. 네. 저희가 지금 리뷰의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쏟고 있어가지고 네. 빠르게 넘어가 보죠. 마지막 빠르게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는 제가 이제 한 포인트만 제가 보는데 프랑크푸르트랑 이제 프라이부르크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독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금 신임이 됐나요? 선임이 됐나요? 네 됐어 지금? 선임됐고 네, 이 네. 경기를 보러 왔죠. 그쵸 방문한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슈트라이시 감독이 이제 자기네 팀 이제 골이 들어가는데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 나가면서 그 독일어로 흥분을 많이 하셨죠. 독일어로 욕설이죠. 그러니까 뭐 시발 같은 그런 욕설인데 샤이세를 샤이서를 날렸죠. 샤이세를 거의 뭐 동공에 지진이 날 정도로 막 그거를 막 이제 뱉는 장면이 이제 무음으로 이제 경기에 방송으로 나왔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빵형이죠, 네. 식빵형. 네.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포인트인 게 일단 이거 경기 자체는 극 노잼이었고 그 요번 경기에서 도안 리츠 이제 우리 일본 선수인데 네, 우리 그- 일본 선수죠. 네. 네. 뭐 활약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 선수 얼굴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권혁수 그 약간 개그맨 권혁수를 닮았더라고요. 권혁수 맞네요. 닮았네요. 네, 저도 누구 닮은 닮았다 느낌이 생각했는데 있어요. 권혁수가 네, 맞네요. 권혁수였어요. 네, 권혁수였고 네. 이제 뭐 경기 막판에 이제 막 선수들이 이제 너무 경기가 재미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콕 선수랑 이제 아다무가 이제 막 골사 나온 장면들도 좀 연출을 했고 네. 뭐 그래서 좀 뭐 그냥 극 노잼 경기로 끝났습니다. 바로 이제 6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라운드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 전 경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매치업이다. 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첫 경기로 제가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이 경기를 이제 제가 좀 프리뷰를 하고 싶은데 이 경기를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기세냐 아니면 빅데이터냐 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4차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승리를 지금 거두고 있고 도르트문트랑 이제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5번째 이제 연속 승점 3점을 거두는 이제 클럽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근데 네. 이제 그런 반면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도 사실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바로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경기에서 이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치업 때 자기보다 순위표 앞에 있었던 팀들을 계속 제치고 지금 올라서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때마침 이제 호펜하임이랑 이제 도르트문트가 1순위 차이에요, 서로.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6위고 호펜하임이 이제 5위인데 과연 이제 도르트문트가 호펜하임을 상대로 똑같은 결과를 찾아갈 수가 있겠냐? 이제 그게 굉장한 그 매칭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팩트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제 마타라쪼 감독이죠. 호펜하임은 홈에서 절대 물을 캐지 않는다. 화끈한 남자 마타라쪼. 호펜하임은 마타라쪼 감독 안에서 네. 화끈한 남자죠. 5승 4패요. 마타라쪼 감독이 호펜하임의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홈 경기에서 5승 4패예요. 그러니까 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끈한 질 거면 지고 이길 거면 이긴다. 그러니까 경기에 무가 네.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 선수가 지금 골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 굉장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이 선수를 굉장히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의 그 핵심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 좀 많이 좀 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승 2무죠. 네, 지금 지난 시즌 후반기 포함해서 2023년 통틀어서 24경기 중에 지금 단 한 번만 패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난 시즌에 패한 거고 현재 13경기 무패 행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무패,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진 못할지언정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세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에는 그 개간지 레우스가 다시 개같이 부활을 하면서 팀의 사기가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엑스팩터가 있죠. 호펜하임의 백허스트.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랑 7번 맞다이를 떼서 모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으면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플러스 엑스팩터. 마타라쪼, 화끈한 남자 마타라쪼 감독이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아직 승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 감독을 했을 때 그리고 호펜하임을 감독을 했을 때 지금까지 3번을 모두 다 내리 패하면서 마타라쪼 감독이 화끈하긴 하지만 도르트문트 상태로는 사실 조금 저세다. 그렇게 볼 수 있기 화끈하게 때문에 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호펜하임의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의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 도르트문트의 이 기세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빛나는 울트라 블론드의 빡빡이 이 개간지 레우스가 또 팀을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엠레잔이 갑자기 뭐 구원 투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요 경기가 호펜하임 도르트문트가 이번 라운드 제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트토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네. 이번 시즌에 그리고 이제 네. 라운드 매치업에서 제가 새 역사를 쓰는 이제 매치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지금 5경기에서 4승을 거뒀는데 이 다음 경기에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상대로 우승을 하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거는 클럽 신기록이 됩니다.
네,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경기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이제 프랑크푸르트고 지금 볼프스부르크는 3승 2패로 지금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4무예요. 일단 패가 없습니다. 근데 네. 나란히 7, 8위에 좀 랭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5, 6위 매치 그리고 7, 8위 매치 이렇게 또 나란하게 이제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천적이라고 하면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예전부터 유명했었거든요. 지금 지난 맛집이다? 21경기에서 연속해서 득점을 지금 내고 있어요. 볼프스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를 상태로. 맛집이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요나스 빈트가 지금 뭐 지난 경기에서는 좀 득점포를 가동을 안 시켰지만 혼자서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네. 지금 요나스 빈트 혼자 5골을 넣었고 프랑크푸르트는 팀 전체가 지금 4골밖에 못 넣었어요. 지난 5경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요나스 빈트가 요번에 이제 골을 넣게 되면 6경기, 그러니까 시즌 첫 6경기에서 6골을 넣었는데 이게 볼프스부르크 구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새 역사네요. 이것도 역사죠. 네. 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현재 기세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무를 네, 그 디노 톱 멜러 감독이 지금 8무를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아버지와 지금 동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기록입니다. 새 역사입니다. 기록이죠. 과연 그러니까 계속 9무를 쓸 수 무릎 있을 패고 것인가?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르트문트랑 비슷한 게 프랑크푸르트도 기세는 안 좋은데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 또 중요한 포인트기는 해요. 근데 이럴 때 이 도르트문트에 제우스가 있다면 프랑크푸르트에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괴짜, 분데스리가의 영원한 악동 마리오 괴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괴짜 같은 이제 베테랑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마르무시나 에빈베 이런 선수들이 리듬이 다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닐슨 쿵쿠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만 하나 나오면은 스쿼드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4골밖에 못 넣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점도 3골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짜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21경기 동안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약간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볼프스부르크가 이겨도 1대0, 프랑크푸르트가 이겨도 1대0, 약간 조금 짠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인츠와 레버쿠젠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또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최씨 가문의 대결이다. 네, 최씨요. 네, 최저세와 최호세 간의 대결이다. 그래서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으로 아까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최하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럼 지금 지난 시즌 포함해서 최근 분데스리가 10경기 동안 지금 무승이에요. 그러니까 클럽 역사상 2번째로 지금 긴 무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 역사다. 반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초반 5라운드를 비교를 했을 때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승점 10점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워낙 안 좋았긴 했지만 지금 승점 13점으로 지금 클럽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새 역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즌 초반이 안 좋았죠? 네, 지난 시즌 차비 초반이 알론소 너무 안 부임하고 좋았고 나서는 쭉쭉 올라왔죠. 네. 근데 그걸 이끌었던 감독이 과연 누굽니까? 세우아네. 지금 면헨글라드바흐의 세우아네 감독 아닙니까? 지금 면헨글라드바흐 그렇죠. 어떻습니까? 좀 뒤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 뒤져 있죠, 지금. 세우아네 감독이 지금 왜 여기 세옹지마죠? 왜 여기? 세옹지마죠? 그는 왜 여기 있을까? 그는 왜 세옹지마죠? 여기 있는 위드긴 거죠? 클린스만은 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있을까? 평행 이론이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볼 수 네. 있고요. 첫 6경기에서 승점 16점은 기록한 적이 없어요 레버쿠젠이. 그래서 이번 경기 만약에 마인츠 상대로 마인츠 박살내면은 이거 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를 두고 있는 매첩이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빠르게 넘어가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는 이제 쾰른 대 슈투트가르트고요. 네.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가 있죠. 기라시가 지금 스코어 행진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라시가 사실 보면은 되게 좀 무뚝뚝하게 생겼지만 진짜 배우처럼 잘 생겼어요. 갑자기요? 네. 네. 그 분데스리가 역사상 4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경우가 2번밖에 없다 그래요. 67년에 에머리히라는 선수가 한번 4번 연속 멀티골을 넣었고 네. 2001년도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토미슬라브 마리치가 이제 4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네. 기라시가 이 대기록에 지금 도전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음.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3번째로 4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는 대기록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이 정도면 발롱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쭉 가면은 내년에는 발롱도르 후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특히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3경기 멀티골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해냈죠 기라시가. 벌써 그래서 새 역사네요 이미 이것도. 슈투트가르트의 전설이 되었고요. 네.
현재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그 순위상으로 보면 3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승 맞습니다. 1패인데 뮌헨 레버쿠젠 다음 3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시즌 초반으로 봤을 때 9697 때 이제 그 요아킴 레브 감독이 슈투트가르트를 맡았대요. 네. 그래서 요 이래로 지금 이제 초반 5경기 가장 좋은 출발이다. 가장 좋은 출발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때 9697 때는 오전 전승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쾰른전을 상대로 봐보면 지난 9번 경기 중에 6승 2무 1패로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이제 1패를 한 게 21년도에 이제 쾰른의 레전드 중에 눈물이죠. 레전드죠. 네. 쾰른의 눈물 모데스트가 있을 때 이제 한번 졌고 그 이후로는 뭐 그 이전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난 9번의 경기에서 이기거나 뭐 비기거나 하면서 쾰른 상대로 강한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쾰른이 지금 1무 4패잖아요.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16위에 랭크되어 있고 과연 이번 시즌에 강등이 안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걱정이 있고 그 이제 쾰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좋은 선수를 좀 데려와야 된다 약간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추갈못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FC 쾰른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에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상태고 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이제 피파에서 올 초에 2월인가 3월에 피파에서 그 이번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이랑 겨울 이적 시장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아예 선수 계약을 못 하도록 그 저거를 처벌을 받았었어요. 징계를 걸었나요? 네.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슬로베니아의 야카 큐버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피아 르블라나에서 그러니까 슬로베니아에 있는 이제 프로팀에서 키운 선수인데 네.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선수한테 이제 계약 말소를 종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의 어머니가 그 계약 종료를 통보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쾰른이랑 이제 쾰른 유소년 팀이죠. U18인가요 19인가 하면서 뭐 계약을 하면서 네. 요게 이제 좀 그 회자가 되면서 피파에서 이런 식의 이제 불합리한 방식으로 선수의 이제 계약을 이제 종료를 종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올해 24년도 시즌에 여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예 새로운 선수를 그 계약을 못하게 이제 그 때렸는데 이제 쾰른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포츠 중재위원소죠. 코트 오브 CAS 죠? 아비트레이션이죠. CAS에다가 이걸 가져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 CAS에서는 야 약간 이거는 좀 보류하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선수들을 이제 조금 데려오기도 했고 이렇게는 한데 이게 언제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만약에 겨울 이적 시장에 새로운 선수 사인 못한다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게다가 이제 플러스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플러스 지금 뭐 좋은 선수들이 다 핵심 선수들 부상도 많이 당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바움가트의 이제 뉴진스 전략만으로는 사실 활로를 찾기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약간 골폭풍 골잔치가 이 경기에서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VfL 보훔과 이제 보루시아 멘첸글라드바흐의 이제 경기인데 이 경기를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강한 무의 냄새가 풍기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엔 저격수 보훔. 보훔은 이제 멘헨글라드바흐의 이제 지난 11번 분데스리가 홈 경기 중 단 한 번밖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훔이 좀 우세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7승 3무 1패인데 그러나 면헨글라드바흐에는 보춤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산의 플레아 선수가 이제 보훔과의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현재 이제 보춤을 상대로는 이제 보루시아에서 유일하게 득점을 한 선수. 복겸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윤지선 교수죠. 네. 네. 그리고 보충이죠. 이제 그 메넨글라드바흐의 핵심 선수죠. 그러니까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월드컵을 들어올렸던 그 뇌진탕의 추억 독일산 크레미 크라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원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레버쿠젠에 입단했을 때 보쿰으로 임대돼서 이제 활약을 한 적이 있어요. 보쿰에서.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보춤은 이제 2부 리그였고 크라머는 이제 61경기를 뛰면서 4골을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헨글라드바흐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팀이 지금 동네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우아네 감독 아래에서 동네북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다. 그냥 막 갖다 때린다. 그냥 많은 팀들이. 그래서 세우아네 감독의 자질이 조금 의심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멘션글라드바흐는 사실 조금 뭐
호세 아닌 호세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정에서만 지금 점수를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랑 그리고 다름슈타트 원정에서 모두 4대4, 3대3 경기를 거두면서 이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거기서 이제 1점씩 쌓아가지고 지금 승점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경기도 이제 보쿰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질구레한 승점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 경기도 좀 더 물을 좀 캐서 1점을 한 번 더 쌓지 않을까. 티끌 모아 태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춤이 또 그러나. 누굽니까? 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5경기 홈에서 무패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즌 포함해서 분데스리가 홈 5경기에서 지금 2승 3무를 기록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승보다는 무에 좀 더 가까운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보훔과 글라드바흐는 서로 사이좋게 1점을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의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매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경기는 0대0 무승부 날 확률은 좀 적어 보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보쿰이 16점을 실점하면서 지금 실점 1위거든요. 다음 슈타트랑 같이. 그리고 글라드바크 같은 경우도 지금 13골을 먹어가지고 공동 3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점은 무조건 난다. 그러니까 네. 득점은 무조건 난다 이게 아니라 실점은 무조건 난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보충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역대 최다 실점 기록이에요 지금 클럽. 그러니까 뒤가 굉장히 헐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헐겁다. 이 플레이어 선수가 이 헐거운 거를 노릴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TVN 해설진들 저격 한번 하자면은 오. 제가 이게 이 보훔 그러니까 보훔을 보훔이라고 하는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오글거려서 못 듣겠더라고요. 보훔이라고 하는 거. 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보훔이 되죠? 아니 그거는 그냥 한글 표기를 그냥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복훔이라고 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이게 훔이라고 되어 있죠? 보춤 아닙니까? 보춤? 복염이죠? 파우에펠 파우에펠 복염이죠? 보첨 아닙니까? 보첨? 아무튼 네. 네. 정확한 발음은 이제 보훔입니다. 보훔. 네, 보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경기가 이제 하이덴하임과 우니온 베를린이 하이덴하임 홈에서 맞붙게 되고요. 네. 알고 계신 것처럼 하이덴하임은 홈 경기장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뮌헨의 연습구장보다도 작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중계 카메라가 관객석 이제 1층 이상을 비추지 않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위에 바로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데스리가의 경기장이다 약간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위층은 2층이 없기도 하고 1층밖에 없습니다. 2층을 이제 잡지 않는 이런 형태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두 팀은 이제 1부에서는 처음 맞붙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팀 다 뭐 하이덴하임 이제 올라온 지 처음 올라왔고 우니온도 이제 얼마 전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분데스리가 1부에서는 처음 맞붙고요. 다만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컵에서 컵 경기 대회 컵에서 2라운드에서 우니온이 이제 하이덴하임을 만나가지고 2대0으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우니온이 한창 잘 나갈 때죠. 너무 좋을 때죠 그때는. 네. 10호세죠 10호세. 네. 10호세인데 2부에서는 이제 10번을 만났습니다. 10번만 붙었는데 네. 하이덴하임이 의외로 전적이 더 좋아요. 5승 3패 2무로 앞서 있습니다. 그 지금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2002년 이후에 최초로 3연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 안 좋네요.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호펜하임에게도 지난 라운드에서 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재죠, 이제 인재. 분위기 반전을 조금 해야 되는 시점이고 거기에 가장 좋은 상대로 어떻게 보면 하이덴하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떡밥이죠 떡밥. 네. 떡밥이긴 하지만 도깨비일 수도 있다. 이래서 사실 조심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히 이제 케빈 베렌스나 이런 선수들이 한 방씩 또 이제 넣어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도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좋은 반전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이덴하임이 쉽지 않게 진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고산지대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묵힐 수도 있거든요. 1대1 정도로.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누치가 이제 멘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좀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센터백으로 기용을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큰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라입치히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 라입치히 홈에서 열리고요. 이 경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틀 리스트 간의 대결이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2021년 여름 이후 모든 7번의 총 내셔널 타이틀, 그러니까 포칼, 분데스리가 그리고 슈퍼컵 이 모든 타이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4번 그리고 라입치히가 3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챔피언 그리고 슈퍼컵 우승을 각각 2번씩 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가져갔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포칼 우승 2번 하고 슈퍼컵 우승 1회를 하면서 이제 각자 4회, 3회 이제 나란히 가져갔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강한 팀들끼리 붙는 경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대 강 토트토 매치죠. 강대강 토트토 매치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그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경기에서 코망이 사실 초반에 선발로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2경기에서는 그나물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물 선수가 굉장히 네. 머리를 귀엽게 이렇게 자르고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나물 부상이지 않나요? 네 포칼 경기가 있었어요. 지난 이제 화요일 우리 이제 화요일 한국 아니죠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저녁에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민스터 상대로 이제 4대 0으로 이기기는 했는데 전반에 11분에 이제 상대의 태클을 당해서 이제 넘어지면서 왼쪽 팔 아래 팔이죠. 이게 골절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세르게이 그나브리 선수가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결장을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팀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첼 감독이 아쉬움을 좀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력에 그런 누수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케인을 저희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가 사실 지난 경기 저희가 프리뷰를 할 때 지난 분데스리가 첫 5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분데스리가 선수가 엘링 할란트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8골이라고. 근데 네. 해리 케인 선수가 3골, 해트트릭을 넣으면서 7골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6라운드 때 과연 멀티골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이제 할란드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를 점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재밌는 매치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야분과 시다의 만남이죠. 네. 사실 이제 2009년 8월 이제 토마스 투켈 감독이 이제 마인츠의 새 감독으로 이제 깜짝 승진을 했을 때 투헬 감독이죠. 네. 그때 수석 코치가 누구였냐?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시스트 마르코 로제. 그렇죠. 장미죠. 로제가 2주 동안 그의 수석 코치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블랙핑크의 로제죠. 오야붕과 시다였다가 이제는 오야붕 대 오야붕으로 만났다. 이 업셋이 지금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거 그 뭐라고 하죠? 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올 수 있는 어람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네. 이제 로제 감독이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지난 시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팀을 맡게 됐는데 지금까지 라이프치히 감독으로 경기를 34경기를 지금 해왔어요. 그 34경기는 네. 뭐냐면 딱 한 시즌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죠. 이제 경기당 승점 2.1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껏 뭐 나겔스만 뭐 머시기 다 합쳐가지고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감독 중에서 제일 좋은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의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그런 이 멋스러움이랑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팀 선수단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마지막 로맨틱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용을 하고 있다. 네. 네. 요 경기가 또 재밌는 게 지금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후반기 경기에서도 네. 승리를 거두고 슈퍼컵에서도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2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만약에 이번에 이기면은 3번을 연속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3연승이죠. 3연승. 그러니까 상대전적 3연승을 이제 거둔 게 레알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밖에 없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이번에도 면회를 잡아낸다면 면회 천적으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다지는 게 아닌가. 면은 저격수죠. 네, 진짜 스나이퍼로서 이제 토트토 매치가 저격수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매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뭐가 되냐? 새 역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새 역사를 쓰는 매치업 라운드가 아니냐. 네, 그렇게 다음 경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슈타트와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음 네. 슈타트가 이제 홈에서 브레멘한테 진짜 강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맛집이네요. 2승 2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네. 하지만 다음 슈타트가 지금 이번 시즌에 5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1승도 거두지를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브레멘을 상대로 과연 다시 한번 물을 캘 것인지 아니면은 승을 하나를 이번에 브레멘 상대로 재물을 삼아서 올라갈 건지 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이제 총 7실점을 기록 중인데 네. 이 중에 6골이 원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골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원정이 그래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이번에? 네. 이번에 원정이죠. 다음 슈타트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되고 네.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다음 슈타트에 토비아스 캠페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슈타트가 이제 그
엄석대가 나가고 나서 어떻게 악셀 보면은 헬러 팀의 선수죠. 중심을 네. 지금 팀의 중심을 이 토비아스 캠페가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그 브레멘 상대로 좀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왜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억하심정이 있는 구단들을 상대로 지금 약간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복수 예를 열전을 하고 들면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약간 그거죠. 그 뭐죠? 수는 그 나이거.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유명세를 탔던 그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 뭐죠? 뭐죠? 그 학폭 관련된 거 그거 연진아. 연진아 글로리, 나 너 글로리. 좋아해 글로리죠. 예. 지금 영광을 등에 업고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 토비아스 캠프가 2006년에 나 너 좋아해는 뭐해? 2006년에 글라드바크 이제 면헨글라드바크 유스에서 베르더 브레멘으로 이적을 합니다. 네. 2006년에 네. 그리고 2008년에 U23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그래서 캠페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기를 프로로서 경기를 한 번도 못 뛰게 한 게 이제 베르더 브레멘이거든요. 굉장히 원망스럽겠네요. 엄청 원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유스에서 키워줬던 글라드바크 상대로는 일단 한 골을 이번 시즌에 어시스트를 해내면서 3대3 이제 동점을 만들어냈고 과연 이번에 이제 브레멘을 상대로는 과연 캠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 거냐. 왜냐하면 이게 화가 안에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를 한 경기도 안 뛰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다음 샷에서 어떤 복수 열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건 넷플릭스만큼이나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 넘어가시죠. 네, 다음 마지막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부르크 간의 경기입니다. 이제 이 경기도 제가 아까 이제 조혜지 씨 매치업을 얘기를 할 때 프리뷰 할 때 이제 맛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빌드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진정한 맛집 대결이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9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죠. 6승 3무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팀도 아웃국을 이렇게 맛집으로 만든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 들르면은 맛있는 맛집. 그러니까 지난 5번 맞대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모두 승리를 하면서 5연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힘들어, 네. 야 몸이 지쳐. 그럴 때 아우크스부르크를 만나. 그러면 맛있어. 원기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맛집이죠. 그래서 그 프라이부르크의 그 욕심장이죠. 빈센조 그리포 선수.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토템형 이제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9승 3무를 기록을 하면서 4골을 기록을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골에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렸다. 배고픈 상태에서 맛집을 두드린다? 뒤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푸브가 이제 아웃국과의 분데스리가 22경기 중에서 단 한 번만 무득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에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을 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득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는 아웃국 만나면은 일단 골은 넣고 본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실점도 적죠? 네. 실점은 얼마나 적죠? 실점이 상당히 적은데 그 지금 지난 5번의 경기를 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프라이버기 그 동안에 14골을 넣으면서 2골밖에 실점을 안 했습니다. 맛집이네요. 14득점 2실점.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2점이죠. 4경기 동안. 플러스 12면은 5경기 동안 플러스 12면은 단순 산수만 해도 2점 몇 골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2.3골 정도 나오죠. 계산이 안 되셨네요. 몇 골이라고. 2점 바로 나오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맛집으로 지금 완전 전락한 이 아웃국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 바로 에르메딘 데미로비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9골 중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9골 넣고 있는데 6골에 직접 관여를 했어요. 3골을 직접 득점을 했고 3골을 어시스트를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혜지 씨가 얘기를 했던 게 왜 자꾸 보훔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선수죠. 뭐죠? 그레고리슈. 그레고리치죠? 그레고리슈 아니죠. 그레고리치는 이제 FCA 아우크스부르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의 간첩이죠. 간첩. 그래서 그레고리치가 2022년 여름까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면서 분데스리가 119경기에서 29골을 때려 박을 정도로 이제 어쨌든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에는 프라이부르크 소속으로 아웃국 상대로 홈 원정에서 각각 한 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총 2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간첩이다. 근데 또 아우크스부르크에도 간첩이 있다. 누구냐? 아까 유일한 희망이죠. 아웃국의 데미로비치가 프라이부르크를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2년 여름 프라이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분데스리가 61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7골을 박아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6라운드 프리뷰까지 빠르게 훑어봤고, 네. 진짜 또 재밌는 경기가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있을 예정이니까 가능하면은 TVN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네, TVN 또 TVN 샤라웃 해주네요. 네. TVN 해설진들에 대한 건전한 비평 언제든지 오픈해서 제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아주 더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